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민에 관련된 많은 정보와 데이터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죠. 이민에 대한 것도 보면 여기 유튜브에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카페에도 있고 인터넷에도 널려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보의 물결 속에서 헤엄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이민을 결심하고 준비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정보 부족과 데이터의 부족을 느낀다고 저는 봅니다. 저 역시 이민 올 때 정보가 무수히 많았지만 저 역시 그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고 적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민을 가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민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가면 잘 살 수 있을까,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등등에 관한 것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 토론토에 2차례 출장이 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토론토를 이곳저곳 둘러보고 한인 교포들도 만나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은 막상 제가 이민을 오려고 하니까 그냥 아웃사이더로서 캐나다를 바라본 수박 겉핥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출장을 가는 것이 크게 도움은 안 됐어요. 그 짭서치를 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네, 이것은 넘치는 정보 속에서 정보의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민을 결심하고 난 후에 수많은 정보를 이제 검색하고 데이터를 찾고 그래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다 제가 보기에는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그 머릿속에 반짝 떠오르는 얘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이민 오기 전에 한 6, 7년 전에 회사에서 얘기를 하다가 동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6, 7년 전에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누구 알죠? 그 친구가 캐나다 이민 가서 그 분야에서 취업을 해서 살고 있대요. 라는 생각이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캐나다에 먼저 이민을 간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거의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꼭 같지는 않지만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이 가서 그 분야에서 취업을 해서 살고 있다면 내가 못할 것 없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얘기는 넘치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6, 7년 전에 흘낏 들었던 것을 제가 떠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민을 준비하실 때 과거에 어떤 얘기가 흘러고 갔는지,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를 찬찬히 살펴야 합니다. 하찮은 정보가, 저에게는 그게 하찮은 정보였는데 6, 7년 전에는 그 하찮은 정보가 저의 인생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하던 분야는 한국에서는 그게 이제 한 분야인데, 미국이나 캐나다는 그게 세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야 중에 한 분야를 그 직장 동료가 가서 그 분야에 취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야를 이제 조사를 하고 그 분야로 나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종의 벤치마킹인 셈이죠. 그러니까 하찮은 정보가 하찮은 게 아닙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정보, 카페나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넘쳐나는 그 많은 이민에 대한 얘기, 그게 여러분이 크게 도움이 되십니까? 글쎄, 저 같은 경우는 도움이 크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 넘치는 많은 정보 중에서 하찮은 정보, 헐기 들어갔던 정보에 충실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분야에 대해서 누가 이민 가서 성공했는지, 캐나다에 이민자가 2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한인 이민자가. 그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공한 사람이 여러분들 분야와 같은 분야의 사람이라면 그분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쉽습니다. 남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 그러니까 그거는 영어로 이제 그린필드라고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회사에 있었을 때 해외 지사 3년 공부를 하고 영어를 한국 사람 중에서는 잘했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제 영어 실력이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민 오는 사람들에는 잡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언어 때문에. 그 다음에 문화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 사회에 가서 이민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분야는 확실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분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그분의 준비했던 것,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를 그걸 따라오면 상당히 실패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이민을 와서 성공한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한인 커뮤니티에 잘 나타나질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그 이민 와서 성공한 사람들을 상당히 질투를 해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을 질시하지 않습니까? 뭐 사촌이 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사촌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픕니까? 자기한테 좋은 거죠. 그렇게 남을 질시하고 그것을 이렇게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이 강한데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그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잘 내 것으로 삼아서 따라가면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먼저 답사를 가서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만나야지요. 뭐 이민교회, 한국 교회에 가든지 가서 수소문을 하면 조금 그런 사람들이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수소문을 해서 만나서 자문을 구하고 내가 뭘 해야 할런지, 뭘 어떻게 준비하고 와야 되는지 그런 것을 그 사람들로부터 잘 배우고 따라오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또 조금 문제가 있어요. 한국 사람 중에 조금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걸리면 사기당하기가 십상이겠죠. 그것을 또 헤아리는 해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그래서 소수의 그 사람들을 찾아서 자문을 구하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제가 지금 와서 일하는 분야는 제가 이민 오기 전 6, 7년 전에 어떤 사람이 가서 그 분야에 취업했더라 하는 그 분야로 저는
와가지고 저도 취업을 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었죠? 토론토에 사는 사람 전화를 했더니 너는 캘거리 가야 돼. 해서 제가 토론토에서 캘거리로 방향을 바꿨다고 했죠. 분야를 그 사람이 따라간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 캘거리가 맞는다 그래서 캘거리에 가서 잡을 찾았더니 물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준비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놀랍게도 취업을 상당히 좋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민을 준비할 때 분야를 잡았으면 거기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모으십시오. 그 정보를 모으는데 뭐 한국 블로거라든지 카페라든지 유튜브 이런 데서 한국 유튜브에서 이런 데서 찾지 마시고 영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물론 영어이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웹사이트에 있는 것을 잘 숙지하시고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거기에 문의를 하시면 답변을 성실하게 잘 해줍니다. 그런데 웹사이트에 이미 정보가 나와 있는데도 물어보면 이 사람은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숙지를 안 했구나 해서 답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영어 웹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분야에 관련된 영어로 된 정보를 많이 서치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정보, 내가 필요한 정보는 의외로 다른 데서 흘낏 들었던 아주 조그마한 곳에 숨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민을 준비하시면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나누어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듣고 이해합니다. 그게 보편적인 사람인데 그 사고를 넘어서야 됩니다. 자기가 보지 못한 것, 자기가 알지 못한 것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민이라는 것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자꾸 이해를 하고 거기서 정보 서치를 하면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아주 진심 어린 조언을 했어요. 한 사람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대로 따라서 해가지고 이민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아유,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아유, 잘났어 정말. 그리고 무시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민해서 성공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괜히 시간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소비했다는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이민의 실제적인 생활을 보여주고 조언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경험과 제가 겪었던 것에서 또 제가 아는 것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행로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사는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답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 분야를 가려고 한다. 이렇게 정보를 준비했고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다. 그래서 한번 해당 도시에 가서 답사를 해서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은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커뮤니티가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상당히 카더라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류 사회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인들 중에서도 캐나다에 와서 주류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답사와서 들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정보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정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하찮은 정보가 의외로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무엇이 나한테 필요한 정보인지를 잘 심사숙고해서 이민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방향을 정했으면 그 방향에서 정보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민 와서 성공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민을 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 첩경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정보를 잘 내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왜 한국을 떠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